안녕하세요. 개 아토피 클리닉TV 박정문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요새 개 아토피 증상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약물인 사이토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개 아토피 때문에 동물병원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핫한 치료제가 사이토포인트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개 아토피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 최근에 그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에 다니던 병원에서 사이토포인트 주사를 맞았던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사이토포인트가 개 아토피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이토포인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토포인트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아포켈이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이 아포켈 지금도 개 아토피가 있을 때 먹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먹여봤던 분도 있을 거고요. 이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합니다. 이 아포켈은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인터루킨이 분비되는 과정을 차단하는데, 그 중에 아포켈은 JAK 요 효소가 작용하는 요 부분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사이토포인트와 아포켈과의 차이는, 이 사이토포인트는 인터루킨 31이 분비되는 요 과정을 차단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터루킨이 유발하는 염증 작용, 그것이 없어져서 개들이 가려움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포켈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 초기에는 그렇게 하루에 2번 먹이고, 그리고 보름 후에는 하루에 1번 그렇게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사이토포인트는 1번 주사를 맞았을 때 그 약효가 짧으면 1달, 그리고 개에 따라서는 45일 그렇게까지 가려움증 차단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차단했을 때 그 효과가, 사이토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주사 1번에 가려움증을 1달 아니면 1달 반 정도 차단하는 데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약을 먹이기 힘든 경우, 그런 경우도 굉장히 주사 1번 맞으면 1달간 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것이 아토피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이토포인트가 몸에서 하는 역할은 몸에서 다양한 염증 반응, 그리고 또 어떤 면역 작용을 하는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인 인터루킨 31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이토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의 총칭으로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세포 간의 언어와도 같은 면역체계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토카인은 면역, 감염병, 조혈기능, 조직회복, 세포 발달, 성장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잠깐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이토카인 그러면 위키백과를 보면 사이토카인은 이제 면역세포와 관련된 이제 단백질을 통합해서 이르는 말이고요. 그 사이토카인에 해당하는 물질은 다양한 인터루킨들, 그리고 중요한 계산인자, 그리고 인터페론,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사이토카인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이토카인 중에 사이토포인트는 인터루킨 31이 분비되는 이 과정을 차단합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사이토포인트는 인터루킨 31만 특정해서 차단합니다. 그래서 개들 중에 가려움증이
인터루킨 31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경우 그 31이 분비되지 않게끔 차단해 주니까 개들은 가려움증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이 인터루킨 31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가려움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집에 키우고 있는 개가 인터루킨 31이 아닌 다른 인터루킨들 아니면 다른 히스타민이나 그런 물질로 인해서 가려움증을 유발되는 경우 사이토포인트는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좀 더 고민할 부분, 예전에 아포켈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아포켈이 처음 나왔을 때 개 아토피에 대해서 신이 내린 약 그런 어떤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했고, 또 국내에 출시되기 전에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수입해서 병원에서 적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보호자분들도 그 미국에서의 반응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포켈이 이제 국내에 정식적으로 유통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아포켈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그거는 아포켈을 먹여보신 분들도 많은데 다들 어느 정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루에 2번 먹을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렇게 컸던 애들이 정말 평화로운, 가려움증을 전혀 느끼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게 자고, 정말 그 미국에 처음에 출시됐을 때 꿈의 약이라고 얘기한 그런 어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침 저녁을 먹던 보름이 지난 후에 하루에 1번으로 먹이면서 어떻던가요? 그건 주변에 아포켈을 먹여보신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그 반응을 알 것입니다. 물론 개들마다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많은 경우 하루에 2번 먹었을 때는 굉장히 가려움증 완화에 효과적이었지만 하루에 1번 먹이면서 가려움증이 다시 심해지는 경우도 많았고, 또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약효가 그 약에 대한 개들의 내성이 생기면서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사이토포인트가 처음 이제 출시되어서 사용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이토포인트는 어떨까요? 저희 병원에서 개 아토피 전문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례 갖다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사이토포인트를 몇 번씩은 맞춰봤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사이토포인트에 대해서 보호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맞췄을 때 정말 효과가 좋았다. 근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처음만 효과 있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었다는 분도 많았고요. 또 처음 맞췄을 때부터 다른 개들은 효과가 있다는데 우리 개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포켈도 그렇고 사이토포인트에 대한 보호자들의 반응도 그렇고,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 사이토포인트에 대한 개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토포인트 또 아포켈, 이 약들도 대증요법 약물입니다. 개들이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 그 가려움증을 일단은 증상만 억제하는 그런 약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개 아토피를 유발하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몸의 증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다른 시각인데, 현재 대증요법은 몸에 나타나는 증상, 가려움증, 그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억제하는데 전념하지만 그 가려움증, 염증 반응이 몸에서 정말 안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대의학은 증상을 병이라 생각하지만
자연치유법 부분에서는 증상을 병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상은 몸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 가려움증, 그거는 개에게 어떤 무엇인가가 안 좋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좀 불편하게 가려움증 그런 것도 유발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종요법은 빨리 효과적으로 가려움증을 제거하려다 보니까 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 과정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몸에서는 그 어떤 물질이 몸에 계속 누적되는 경우 안 좋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인터루킨이 30일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인터루킨들이 있습니다. 또 인터루킨뿐만 아니라 히스타민도 그렇고 또 히스타민 물질 비슷한 것도 굉장히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타민 약을 써도 어떤 개는 듣고 어떤 개는 듣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아포켈도 그렇고 사이토포인트도 그렇고 이게 애가 너무 가려워서 피곤할 정도로 붓는다. 그러면 그거를 당장 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두 번 복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약에 대해서 개들의 내성이 생기고 개들은 나름대로 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몸에 들어온 물질을 제거하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려움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포켈도 그렇고 사이토포닌트도 그렇고 아토피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그런 약물이 아닙니다. 아토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토피라는 증상 자체를 다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줘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들이 아토피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증요법 약물, 스테로이드가 몸에 안 좋은 건 이미 다 아셨을 테고, 그리고 증상만 억제하는 다른 약물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약물에 대한 내성 생기고 또 면역을 억제한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약물들은 알게 모르게 몸의 주요 장기, 특히 간이나 신장이나 그런 부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물을 사용해서 아토피, 특히 가려움증을 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아토피를 유발하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반려견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 TV는 개 아토피와 관련돼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 아토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